그래서 결국 1심 재판부는 이 피고인에게 금고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요. 그런데 저희에게 무조건 항소를 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겁니다. 변호사 상담하실 때 그런 사정이 있으면 근거 규정과 함께 그런 사정이 있으니까 나는 금고형의 선고를 받으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꼭 알려주실 필요가 있어요. 차가 다소 빠른 속도인데요. 사실 제한속도 위반까지는 아니었습니다. 80km 도로입니다. 이른 아침 7시에 이제 출근하고 있는 공무원인데, 차선을 변경하는데 지금 빨간불이에요. 빨간불인데 직진하면 안 되는데, 결국 교통사고 일어났습니다. 가해 운전자는 공무원이었어요. 그래서 이른 아침 7시에 부대로 출근을 하던 길이었는데, 이제 매일 다니던 길이고 이제 익숙한 길이고 차량 이동도 없다 보니, 그리고 이제 약간 시간이 글쎄요 7시경이었으니까 출근이 늦었던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달리다가 우측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정상적으로 나오는 차량과 충격을 하면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쇄골이 부러지면서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는데요. 이렇게 음주나 이런 다른 게 있었던 게 아니라 이제 신호 위반이기 때문에 12대 중과실로 입건은 됐지만, 피해자와 합의가 또 비교적 빠르게 이루어졌고, 여러 가지 양형 자료를 제출하면서 구속까지는 되지 않은 그런 일반적인 교통사고 사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진행 상황을 보면 특별히 문제 없이 순탄하게 흘러갔어요. 피해자랑 합의도 원활하게 됐고, 사건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있는 사건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사건을 진행을 했고, 합의가 됐으니까 당연히 이제 그 외에 양형 자료들 반성문이라든가 탄원서 이런 것들 준비해가지고 재판을 준비했었던 사건이죠. 네, 그 양형 자료 말씀드리면, 이분이 이제 자원봉사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기부도 정기적으로 하시면서, 그리고 교회 활동을 하시면서 주변 분들에게 아주 좋은 인상을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로부터 이제 많은 탄원서를 받았고, 또 그런 것들이 인정돼서 크게 문제가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탄하게 진행이 됐으니까 저희가 늘상 사건 처리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제 재판을 받고, 증거에 대해서 동의하고 저희 양형 자료들 제출하고 이렇게 판결 선고를 받았는데,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범죄 경력을 보니까 교통사고 전과가 2회나 더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운전을 조금 험하게 하시는 습관이 있으셨던 거예요. 음주는 아니었고, 단순히 그것도 역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의 치상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건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 동종의 전과가 있다라는 건 양형에 있어서는 굉장히 불리한 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라는 동종의 전과가 2회나 더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양형 자료를 아무리 준비한다고 해도 이 사람은 약간은 처벌이 있어야지만, 그래야지만 교통법규를 지키면서 운전을 하겠구나라고 판사가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여기서 거죠. 잠깐 하나 궁금한 부분이,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게, 동종의 전과라고 했으니까 이제 교통사고 사건에 대한 예전에 다른 교통사고 사건을 말하는 걸 텐데, 만일에 다른 전과, 가령 폭력이라든지 폭행이라든지 그런 유의 전과가 있었다고 하면 그거는 반영이 안 되나요? 그렇죠. 이 교통사고랑 다른 폭행, 상해 이런 사건들하고는 이제 유형을 달리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전과를 보는 건 두 가지가 있는데, 재범을 하느냐, 이 사람이 이제 동종의 전과가 있을 경우에는 이 사람이 또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진 않을까라는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판단을 하는 거고요. 다른 전과가 있다라는 건 이 사람의 어떤 반사회성에 대한 그 지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종의 전과는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주는 어떤 전과가 좀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 사람은 조금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가능성이 높지 않나, 좀 격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또 동종의 전과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또 이런 잘못을 저질렀네. 그러면 또 앞으로도 또 하지 않을까? 얼마 정도 처벌을 해야 될까? 이런 방식으로 이제 양형에 대한 기준으로 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1심 재판부는 이 피고인에게 금고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요. 그런데 저희에게 무조건 항소를 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겁니다. 무슨 사연이었나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사고가 있기 전에 근무하던 부대에서 비슷하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금고형을 선고받은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해고를 당한 거예요. 아, 그 금고형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렇죠. 네, 그게 아마 채용하는데 조건에 해당되는 부분이었었나 봐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군무원인데 주한 미군의 군무원이었어요. 주한 미군 같은 경우에는 군무원에게 부대에 출입할 수 있는 패스를 주거든요. 이 패스를 갱신을 하지 못하면 출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군무원이 직장에 출입을 못 하는데 그럼 당연히 출입이 불가능해지면 이제 퇴직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 얘기를 1심 판결이 선고 난 다음에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1심에서 비록 구속은 되지 않았지만 금고형 때문에 직장을 잃게 되는 그런 위험에 빠진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양형 자료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사실 1심에서 너무나 괜찮은 양형 자료들이 많다 보니까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이제 고민을 했었고요. 그래서 일단 부대장, 주한미군이니까 이제 미국인 부대장이겠죠. 예, 부대장을 포함한 이제 다른 동료 군인들, 그러니까 이제 주한미군 군인들에게 여러 가지 자료들을 탄원서라든지 뭐 이분의 이제 근무 태도 이제 이런 것들을 받아가지고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제가 이제 다른 사건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사정, 내가 이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그러면 당연 퇴직 사유가 되는 그런 직장들이 있단 말이죠. 그 공무원들이 특히 그렇고요. 그러면 그런 사정을 상담을 하실 때 꼭 말씀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건이 이 교통사고라는 동일한 사건인데 누군가에게는 그냥 벌금으로 처벌받으면 아니면 집행유예로 처벌받으면 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을 잃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그렇죠. 재판부나 수사기관에서도 그런 사정을 이 사람의 양형을 정할 때 반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당연히 뭐 피해자가 있고 잘못을 한 거는 맞지만 똑같은 일로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 직업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사는데 어떤 사람은 직업을 잃게 된다. 이거는 이제 같은 결과, 실질적인 결과에서 많은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재판부나 검찰이나 이런 그 기관에서는 이 사람에 대한 양형에 대해서 고려를 할 때 그때 과연 이 판결이 이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만약에 다르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완전히 무시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변호사 상담하실 때 그런 사정이 있으면 근거 규정과 함께 그런 사정이 있으니까 나는 금고형의 선고를 받으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꼭 알려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2심에서 변호사님이 이제 변호인 의견서에 이제 그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신 거죠. 네네. 예, 이 반드시 이제 이 금고형이 아닌 벌금형을 주셔야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 이제 감형을 해줘야 이제 직장을 잃지 않을 수 있다. 이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피력했고 네. 그래서 2심 결과는 벌금 1,000만 원으로 감형이 되었고 이분은 이 직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분이 너무 놀랬을 거 아니에요. 사실 뭐 큰 범죄는 아니었잖아요. 과실로 일어난 사고고 다만 이제 그것 때문에 본인이 직장을 잃을 뻔했으니까 얼마나 두근두근 거렸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2심 재판부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재판부 이제 판사님들한테 말씀을 하시기를 정말 앞으로 정말 조심하겠다. 자, 사건을 상담을 변호사님과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의뢰인분들이 혹은 이제 상담자분들이 너무나 중요한 사실인데도 이제 조심하는 거죠.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말씀을 안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결코 사소하지 않은 사실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큰 영향을 줘가지고 이 사건처럼 1심에서 충분히 끝날 수 있었던 것이 이제 더 연장되는 이런 일이 있으니 변호인 상담을 받으실 때는 반드시 물론 이제 변호인도 비밀 유지 해주셔야 되죠, 그렇죠? 비밀 유지를 한다는 전제 하에 반드시 자세한 내용을 꼭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 알아두셔야 될 게 변호사는 당연히 비밀 유지 의무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위임 계약서에 나와 있는 조항 중에 뭐가 있냐면요,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거짓말을 하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이게 의뢰인과 변호사는 신뢰관계가 제일 중요한 어떤 위임 계약 관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에게 잘못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중요한 얘기를 빠뜨리거나 이랬을 때는 변호사가 뒤늦게 그걸 알았을 때 그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도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변호사를 믿으십시오. 자,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고요. 혹시 사고가 발생한다면 본모법인 LKS 이기루 변호사 잊지 마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